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5장 성경 특성을 좀 많이 복습을 해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복습을 해드렸고요. 6장도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6장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가 뭐냐? 비접지, 직접접지, 저항접지, 소리액터 접지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느냐.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건절과보 통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기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서에는 순서가 틀립니다. 6가지. 6가지 순서가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외우기 쉽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효접지 장점, 단점. 이런 부분 또 살펴보셔야 되고요. 변압기, 단절연, 저감절연, 전절연, 균등절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BIL 부분을 9장의 절연협조를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의 잔류전압, 정상상태, 대지정정 용량 불균형에서 발생을 한다. 3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과도상태, 차단기 3상 동시 개폐 불가로 인한 불평형에서 발생을 한다. 또 과도상태, 단선사고에서 발생한다. 그럼 중성점 잔류전압만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중성점 잔류전압의 정의, 그림 그려주셔야 되죠? 그리고 수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0이다. 예? 중성점이 접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0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각 상에 나오는 전압을 이제 W 해가지고 WC 해놓고 EA-EB인데 그걸 EN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유도장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전유도, 그 다음에 전자유도, 그 다음에 고조파유도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정전유도는 상호 정전 용량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전자유도는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고조파는 고조파 성분에 의해서 발생을 하겠죠. 근데 정전유도의 상호 정전 용량이 뭐에 대한 상호 정전 용량이냐 이거죠.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문제가 되냐? 정전유도는 평상시에 문제가 됩니다. 전자유도는 지락고장 시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사고 시에. 정전유도는 평상시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연가라든가 이격거리 증대를 한다든가 차폐선 설치로 대책이 가능한데, 전자유도는 지락고장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얘는 평상시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은 지락고장 시에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까 지락전류가 크면서 어떻게 되겠죠?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그 자기에서 다른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근데 그 거리가 5km까지도 수식에서는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B의 거리를 5km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선과 통신선 측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3개의 인자라고 돼 있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에 3I0. 그러면 M, L, I0. 이게 3개의 인자라는 얘기죠. 3인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이 될 거고요.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은 그거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부분이 이제 길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잘라주는 거죠. 변압기를 이용해서 잘라준다든가, 아니면 중계 코일을 사용한다든가, 뭐 배류기를 쓴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쓰는 차폐선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OPGW가 있다. 그래서 가공지선에 이 OPGW를 이용한다. 가공지선은 철선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임피던스에 대한, 아까 보시면 이제 차폐 개수에서 Z12분의 S인데 Z12 부분을 이제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거리상을 멀리 떨어뜨려 줘야 되죠. 전력선과 통신선의 거리를 멀리 떨어지면 이게 커지겠죠. ZS에 대한 임피던스 부분이 또 생각이 될 테고, 각각에 대한 이격거리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올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요거밖에 안 됩니다, 딱. 여기서 근데 나오는 문제가 25점짜리가 4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번 시험에서도 이 안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예? 뭐가 나올까요? 유효접지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예? 유도장애 쪽이 또 나올까요? 계산 문제 쪽으로.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자, 중성점 접지 목적, 절가복원 통지, 유효접지 설명해라. 중성점 접지 방식 종류, 비접지에 대한 장단점, 직접 접지에 대한 장단점, 저항접지, 소우리액터에 대한 장단점, 부족 보상 시 과대 이상 전압이 발생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부족 보상을 하지 말고 차라리 과보상을 해라. 합조도란 용어가 나옵니다. 소우리액터 접지에서. 변압기 단절연, 저감절연, 전절연, 균등절연, 절연흡도 부위인데 여기는 예제 6-1에 있는 단절연하고 이제 저감절연이 나왔나요? 그거에 대한 것들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중성점 잔류전압, 정의가 뭔지, 잔류전압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어떤 때 발생하는지, 정상상태, 과도상태, 영가불충분, 삼상동기 개폐 불가, 단선사고 발생, 잔류전압의 발생은 결국 각상 대지 정중능량의 불균형에 기인한다. 그래서 IA는 JωC2. 요게 이제 앞에서 배우셨던 C, 캐피시던스입니다. 캐피시던스가 C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양단에 전이차에 의한 부분이 아닙니까? 전이차가 여기 부분이죠.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부분이죠. 그래서 C를 이제 그때 계산했던 거는 전이차 2분의 IS 뭐 해가지고 계산했던 부분인데 얘는 이제 다른 식으로 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ωC, 3ωC, 3ωL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C가 위로 올라갔냐, L이 밑으로 내려갔냐, 그거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여기는 벡터도가 들어갑니다. 벡터도가. 우리가 벡터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제 벡터 연산자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고장전류 계산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근데 벡터 연산자를 그냥 A의 자승, A로 볼 것이냐, 아니면 A의 자승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기도 하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CB는 A자승 2, 아니, 여기 EB는 A자승 2A.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2A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자승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자승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2분의 루트 3이 자승이 되니까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니까 1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게 이제 CA에서 요 수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CA 자승하고 CA CB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묶다 보니까 CA, CA,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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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그 다음에 CC, CC, CA, 그 다음에 CA, CB, C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요거에 관련된 푸는 것들은 기본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짜서 쫓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다? 루트 3이다. 그래서 얘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가 다 0이 되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편차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전압이 유기가 된다. 이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잔류 전압을 모르면은 유도장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서 통신선 하나가 더 추가돼서 하나의 부분이 더 늘어났으니까. 자, 그래서 똑같은데 틀리는 건 뭐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답안지 쓰시다가 잔류전압을 이거 딱 갖다 써놓으면 딱 거버립니다, 이게. 예? 이 사람이 애워서 쓴 거죠. 왜? 답안지를 유도하다 보면 저게 나올 수가 없는데. 답안지를 유도하다 보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점수가 깎이겠죠, 또. 자, 대지전압에 불이한다. 전력선과 통신선상의 상호 인덕턴스상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건 상시 쪽에 대한 부분.
상시 유도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 위험은 60V, 송전선은 650V, 예, 유도 전압은 저기는 감도는 1.0mV인가 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표로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책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유도장의 경감 대책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전 유도에 대한 경감 대책, 전자 유도에 대한 경감 대책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이제 답안지에서 이제 물어볼 때는 전자 유도에 대한 경감 대책을 이제 많이 물어보게 되죠. 근데 이제 정전 유도에 대한 경감 대책도 써주셔야 되고 다 각각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차폐선에 대한 차폐 개수,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1 마이너스 여기 이제 차폐 개수니까 요만큼에 의해서 감소되거나 증가된다. 차폐 개수니까 요게 어떻게 될까요? 요게 작아지면 요거는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요게 작아지면은 요게 커지니까 그때는 차폐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커지겠죠? 작아지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차폐에 대한 영향이 틀려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이 ZS에 대한 임피던스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대한 간격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ZS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그냥 철선을 안 쓰고 아연도금 강선 ACSR을 쓰는 부분이 그 임피던스가 이제 작아지니까 알루미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OPGW 내용들이 나오고요. 중성점 접지의 문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서 순서대로. 절통보안, 절연 레벨을 설계하고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하고 보호계정기를 동작시키고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중성점 접지에 대한 목적. 나중에 이제 접지에 대한 목적들이 나옵니다. 변전소 접지에 대한 목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걸 갖다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안 날 때는. 절이보소. 절연 레벨을 감소하고 이상전압을 경감하고 보호계정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시에 이런 빨리 송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소멸시켜서 이제 합조도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부족 보호상 시에 과대 이상전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 유효접지의 정의 뭐라고요? 일선지락 고장 시. 그래서 왜 유효접지가 많이 나오냐? 우리 일선지락이 먼저 발생을 하니까 7, 80%가 일선지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간단락, 삼상단락으로 이루어지니까 일선지락 시 건전상에 발생하는 과대 이상 전압이 평상시에 몇 프로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1.3배는 뭐라고요? 상전압 기준 75%는 성간전압 기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접지계수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접지계수 해가지고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최고 대지전압에 대한 그 상승분이 어떻게 되냐, 성간전압하고의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75%, 80% 이렇게 나오죠. 0.8이라든가 0.75를 넣는다는 얘기죠. 접지계수를 그래 0.8로 80%를 해가지고 쓴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계산하면은 이제 75% 정도가 맞고요. 80%로 해도 대략치는 맞다는 얘기죠. 1.3이라는 80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 나누기 0.8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볼까요? 1 나누기 0.8은 1.25죠. 1 나누기 0.75는 이게 1.33배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1.3배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75%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는 80%가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 임피던스가 무한되면 비접지겠죠. 0이면 직접 접지겠죠. 이런 부분. 저항 접지는 책에서는 35옴, 그다음 고저항 접지는 100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항이 크니까 전류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저항이 작으니까 저항을 요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항의 용량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리액터 접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건전상의 이상전압이 얼마만큼 상승이 되는지 ABCD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상전압에 대한 배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가지고 나온 값이 나중에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다 이제 조금 더 나오겠죠. 비접점 방식, 건절과보 통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다? 나중에 보시면 건절과통보지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6번째고 얘가 1번, 2번, 6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 왜 묶었냐? 같이 보기 위해서. 얘가 크다. 그럼 얘는 작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애우기 좋게끔 나중에 건절과보 통지로는 책에 있는 걸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애워주시기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애우다 안 되니까 이렇게 애운 겁니다. 그냥. 건절과 통지본가 이렇게 되는데 건절과보 통지를 한다. 예? 뭐 그렇게 애우기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했던 건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건절보 피죠. 이렇게 해놨고요. 장점 이렇게 써놨고요. 과통지 기차 이렇게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장점들 접지 방식을 비교할 때는 건절과보 통지를 해가지고 각각을 다 비교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건전상에 대한 전압 상승으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절연 레벨에 대해서 비교하고 과도한 정도로 비교해놓고 하나 쳐놨죠. 요게 클 때는 요게 낮아진다. 보호계전기 동작. 지락전류가 크니까 확실하겠죠? 통신선의 유도장애 확실하겠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지락전류 크기가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써놔도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지장 없다는 얘기죠. 왜? 같은 내용이니까 요게. 변압기 절연에는 전절연하고 균중절연 그 다음에 유효접지를 비교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요거는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예?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이 유효접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또 다른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상관없네. 예. 유효접지하고 비유효접지를 나눠 놓은 것들이 이제 전절연하고 저감절연을 구분하는 거고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비유효접지는 전절연하고 균등절연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의도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BIL이 뭐라고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 되는 거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낮춘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표준 충격 파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냥. 이게 뭐다? 원래 이제 이상전압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파두장, 파미장, 규약영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크기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BIL은 어떻게 된다? 1호사 같은 건 750인데, 1단 저감을 해가지고, 선비 TL 해가지고, 선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애자, 선로에 대한 애자라든가, CB라든가, 변압기라든가 피레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절연협조가 피레기의 제한전압 460k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정연된 절연체계들을 갖추도록 설치한 게 바로 절연협조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연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송전선로에 대한 절연협조, 발변전 쪽에 대한 절연협조, 그 다음에 변전소에 대한 절연협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송전선에 대한 절연협조에서 키워드가 애가철교 불제역피해가지고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뒤에 나오는데 이제 미리 한번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1550에서의 저감 방식은 250kV, 1000kV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1000kV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저감할 때 100kV씩 저감이 된다. 그럼 52 플러스 50이 나와서 BIL이 나왔습니다. 이따가 수식이 나오는데 52에서 2가 무슨 전압일까요? 기준 전압인데 책에는 무슨 전압이라고 나왔죠? 최저 전압이라고 나왔죠. 왜? 우리가 그 전에 처음에 전압에 대해서 기준할 때 기준 전압으로 해서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전격 전압, 표준 전압, 전격 절연 전압 뭐 이렇게 나왔죠? 기준 전압이 6kV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이 6.6kV라는 얘기죠. 1호사에 대한 기준 전압은 140kV라는 얘기죠. 그게 최저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답안지 쓰실 땐 기준 전압, 최저 전압 이렇게 같이 써주셔야 되겠죠. 소르익터 접지는 패터슨 코일 접지. 만든 사람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옴의 법칙. 옴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예?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밀만의 정리 뭐 이렇게 뭐 다 밀만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전화기를 만드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뭐 에디슨이 뭐 특허를 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벨이죠. 벨이 뭐 저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벨 소리 울린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원조는 따로 있는데 이름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원조가 돼버린 격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선 지락 발생 시 지락 전류를 0으로 만들어진다. 지락 전류 0으로 만들어진다는 뭐죠? 임피던스를 크게 해서 전류를 안 흐르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임피던스를 크게 해준다는 게 뭐냐? L과 C에 대한 것들을 병렬로 해가지고 임피던스를 크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은 임피던스가 크게 된다. 그래서 합조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 I는 요 IL이 되겠죠. 사실은 나중에 I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차율에 따라서 요게 좀 과보상, 부조부상 할 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은. 건조율 가보 통지에서 장점은 뭐다? 건조율 가보 통지에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된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된다.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아까 문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절통부안이 뭐고 절이보소가 뭔지 다 설명드렸죠.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유효접지, 비효접지를 비교하고 접지 방식에 대한 종류를 비교하고, 예? 여기서도 이제 장점, 단점을 할 때 건조율과보 통지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유효접지에 대한 조건들을 나눠 놓을 때 제가 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로등 생각하시라고요. 이 가로등에 밑에가 있고 전등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있고 전등이 달려있다. 다 밑에가 있고 전등 달렸는데 요거 X2가 아니죠? X0입니다. 전등이 달려있는데 여기는 뭐냐? X1분의 R0고 X1분의 X0고 여기는 3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2분의 1,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니까 2분의 1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외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발변전소의 접지 설계해가지고 토체소 접점 이남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명드리죠. 토체소 접점 이남보. 접전 이남보.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죠? 그 간연도 문제 할 때. 중성점의 잔류전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본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요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연구반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요 정도 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내용들을 갖다 더 추가로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뭐라고요? 송전선에 대한 연가가 불충분했을 때, 과도 상태에선 차단기 개폐 3상 동시 부동작했을 때, 단선사고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연가하거나 소리액터에 탭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책을 할 수가 있다. 유도장애. 대책이 바로 이거죠. 연가죠. 정전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이 연가입니다. 그럼 전자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이 아까 얘기했던 전력선측에 대한 대책, 통신선측에 대한 대책을 써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고조파 유도, 코로나 방전, 뇌방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유도장애 경감대책에서 딱 났죠. 정전유도는 연가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설명을 안 한 것뿐이고 전자유도는 여러 가지 전력선측과 통신선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거차고조. 거차고조라는 게 어차피 거리를 짧게 한다. 세대자가 뭐라 했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에 3I0라고 얘기했죠? IG 또는 L이 바로 이제 거리죠. M이 뭐죠? 상호 유도 개수죠. 상호 유도 개수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차폐선을 가까이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락전류를 작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고속도 지락보호 계정기를 채용을 해가지고 빨리 떨어뜨려진다. 지락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빨리 떨어뜨려진다. 그래서 고속도 또는 중성점의 접지장을 크게 가지고 지락전류를 작게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통신선측에 대한 중계 코일을 넣어가지고 절연변압기를 하니까 구간 분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피통신 케이블을 사용한다. M에 대한 상호 유도 개수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통신선에 우수한 피레기를 채용한다. 빨리 빼준다는 얘기죠. 지락전류를. 예? 중계 코일, 중화 코일, 대지로 접지한다. 다 빨리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따가 다른 답안지들을 보면 예쁘게
그래가지고 딱 해놓고, 전력선축, 통신선축, 하나, 둘, 셋 해놓고 거기 옆에 그림 그려주시고 막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표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그려주실 때 앞에 여러 번 반복해주는 거 좋습니다. 제가 반복한다는 건 채점자한테 눈에 그만큼 더 많이 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앞에서 서론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본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결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자꾸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안지를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늘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눈에 확 띄게끔 이런 부분을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제 대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L의 3I 제로. W는 2파 F니까요. 개통 측면, 수용가측 측면, 고조파 억제 대책은 뭐 나중에 14장에서 품질과 신뢰도 측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전력 품질에서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뭐였죠? 고조파 대책이요? 예? 수동, 수능, 변리, 피델타, 수동 필터, 능동 필터, 변환장치 다펄스화, 리액터 설치, 그 다음에 PWM 방식, 델타, 결선. 이거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줘야지 답안지를 쓰시겠죠. 뭐 건축전기 쪽에서도 다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 기본서에 보시면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라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하고 유도장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결국 뭐냐? 중성점 접지 문제는 절연설계, 유도장애, 보호계정의 동작, 안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절이보소, 예? 절이보완, 절통보완 이렇게 나왔죠? 목적이 뭐라고요? 절연설계, 통신선 유도장애, 보호계정의 동정, 안정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밑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되고요. 중성점 접지하는 목적 뭐라고요?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 이 절이보소, 이상연합 경감의 발생을 방지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락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전이 상승을 억제해서.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지전이가 뭐지? 예? 바로 상승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예? 건전상 뭐냐? 평상시라는 얘기죠. 사고상이 아닌 건전상. 예? 물이 젖었을 때, 안 젖었을 때 이렇게 하죠. 주수섬락전압, 건조섬락전압 얘기하죠. 이게 지금 아무런 영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보다 얼마만큼의 상승이 일어났느냐, 그걸 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기들이 터져나가니까. 그래서 그 기기들이 터져나가지 않게끔 전선로 및 기기의 절연 레벨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한다. 가장 큰 장치가 바로 접지다. 이거죠. 절이보소. 예? 절이보소였죠? 문제가. 보호계정기 동작을 확실한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빨리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성점을 접지를 한다. 접지 목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전선로 쪽에 가면은 이제 접지가 또 나오는데 변전소나 이쪽에서 접지 목적.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중성점 부분에 나왔을 때는 중성점 접지 목적.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류가 어떻게 되고. 답안지를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절이보소, 절통보완. 예? 뭔지 모르겠지만 송전선의 고장은 거의 대부분이 일선 지락으로 시작된다.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평상시 Y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접지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게 유효접지다. 이게 유효접지의 정의라고요. 유효접지의 조건 어떻게 되죠? 예.
01, 012, 3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중성점 접지 방식 종류 그림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0, R, L 뭐 이렇게 나왔죠. 저장, 고저항, 리액터 접지, 소리액터 접지 이런 식으로. 리액터 접지가 있고 저항 접지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R과 L은 근데 이제 용량이 틀리죠. 이제 한전에서는 이제 그 저항 접지 개념보다는 리액터 접지로 가는 거고요. 수용가 쪽에서는 저항 접지로 갑니다. 한전에서는 0.5 내지 0.56 또는 0.65옴 정도의 리액터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락 전류를 한 10카에서 한 7카 내지 4카까지 떨어뜨려 줍니다. 거기 이제 96년도 10월에 나온 변압기의 그 지락 전류 감소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왜 나왔는지 이제 왜 0.65옴을 썼을까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수용가 쪽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저항을 팍 줄여줘야 되니까, 사고 전류 줄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100A 저항 접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항을 뭐 38.1옴을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쓰여지게 되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리액터 접지 방식 할 때는 그림이 나와 주셔야지만 됩니다. 뭐 내용들 뭐 쉬우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접지 방식.